올해 50여 개의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하를 기록했던 HPO와 아모센스의 경우에는 HPO는 공모가 22,200원에서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를 하회한 2만원으로 시작했고, 아모센스는 공모가 12,400원이었는데요.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해서 역시 시작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시초가가 하회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럼 기관 경쟁률 243대 1의 크래프톤은 상장일날 시초가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실망스러운 기관 경쟁률을 기록한 크래프톤에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청약 일정인 원티드랩이 과연 크래프톤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먼저 첫 번째, 크래프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크래프톤 청약 일정과 겹치는 원티드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영상에 어떤 것들을 올릴지 예고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크래프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 243대 1, 참여 기관수는 621개 기관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공모가 가격 제시 역시 공모가를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이렇게 적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37%에 불과했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22%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크래프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2020년 이후 진행된 초대형 공모주와 비교해보면, 먼저 경쟁률을 비교할 때 크래프톤 말고 1000대 1 이하를 기록했던 기관 경쟁률은 공모주 투자의 열풍을 이끌었던 SK바이오팜이 유일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초대형 공모주에서 다 1000대 1 이상을 넘었습니다. 공모 규모는 크래프톤이 가장 크지만 의무 보유 신청 비율 역시 SD바이오 센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바로 크래프톤의 의무 보유 신청 비율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에게 배정이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물량 역시 크래프톤이 42%로 그 어떤 초대형 공모주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즉, 요약하면 경쟁률로 봐도,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로 봐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로 봐도 크래프톤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공모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관 경쟁률만 따져보았을 때 크래프톤은 올해 약 50여 개의 공모주 중에서 간신히 아모센스 덕에 최하위를 면한 밑에서 두 번째 기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세 가지 종목은 5월에 HPO와 6월에 아모센스, 그리고 7월에 크래프톤인데요. HPO와 아모센스 모두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시초가가 둘 다 공모가를 하회하며 시작해서 공모주 투자자들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했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상장일 종가는 HPO는 크게 하락한 반면 아모센스는 결국 시초가 대비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는 28%나 올랐지만, 공모주 투자자들은 만약에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해서 시작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크래프톤이 상장일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올해의 공모주만 놓고 보면 기관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상장일 시초가가 좋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크래프톤과 일정이 겹치는 원티드랩이 크래프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8월 1주차 초반에 진행을 하는 크래프톤의 청약 일정은 바로 원티드랩과 겹치는데요. 아쉽게도 원티드랩은 크래프톤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티드랩 공모주 자체가 좋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원티드랩의 기관 경쟁률은 1500대 1이 넘을 정도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티드랩이 크래프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청약 가능 금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원티드랩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등급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은 3000주라 증거금이 5250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많은 자금을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쉽게도 원티드랩은 크래프톤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을 청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라도 청약을 해야 하는지, 혹은 5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금액만큼이라도 청약에 참여해야 할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청약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원티드랩 공모주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티드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시된 투자 설명서와 회사의 상장 IR 자료 등을 꼼꼼히 읽어보신 뒤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의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저 김파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원티드랩 청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그리고 공모 개요를 살펴볼 텐데요. 원티드랩은 2015년 4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채용 매칭 플랫폼으로서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원티드랩은 2018년 7월 AI 인공지능을 원티드랩의 사업 모델에 적용하였고 2021년 3월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원티드랩의 공모 청약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청약일은 8월 2일에서 3일 월요일 화요일이며 환불일은 8월 5일 목요일, 상장 예정일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청약 가능 수량은 온라인 등급으로 3,000주이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약 5,250만원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35,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공모하는 주식수는 73만 주이며 전체 공모 금액은 약 250억 원,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금액은 60억 원으로 소형 공모주에 해당합니다.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1,650억 원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수량 18만 2,500주 중에 균등 배정 수량은 즉 그 절반인 약 9만 1,000주입니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라 최소 청약을 할 시에 필요한 증거금은 1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청약 수수료는 한국투자증권은 최저등급 기준 2,000원을 수취하고 있으며 유통 수량은 120만 주가량으로 상장 주식수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티드랩 과연 기관 경쟁률은 어땠고 주관사의 평가 가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티드랩의 기관 경쟁률은 1,503대 1을 기록했는데요. 참여한 기관 수는 약 1,600여 개 기관이었습니다. 가격 제시 비율을 살펴보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35,000원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이 66%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확약 비율은 전체 수량의 11%라서 소형주 공모주의 평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원티드랩의 기관 경쟁률을 4월 이후에 진행된 공모주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표의 그래프에서 4월부터 6월까지는 기관 경쟁률이 높았던 반면 6월과 7월 초반에 기관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원티드랩은 7월 이후에 기관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HK이노엔, 카카오뱅크, 넥스트 다음 4위를 기록한 수치이며 7월 이후 기간 평균 경쟁률인 1222대 1보다는 높은 1503대 1 수준입니다. 자, 이러한 원티드랩 공모를 주관하는 한국투자증권은 평가 가치를 주당 4만 5천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는 공모가 3만 5천원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30%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관사의 평가 논리를 살펴보면 2023년 순이익을 현재 가치 20%로 할인하여 2021년에 현재 가치를 구한 이후에 적용 PER 30배를 곱해서 시가총액 2,150억 원이라는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했는데요. 이때 비교 기업이 국내 기업 1곳에 해외 기업 3곳을 적용했습니다. 주관사 PER 선정 시에 비교한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사람인 HR 뿐이며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일본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이 일본 기업들의 평균 PER이 높다 보니 사람인 HR의 18.7배보다 높은 30배를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티드랩은 2020년 매출액 145억 중에 수출액이 1%에 해당하고 고객 기준으로 살펴봐도 전체 고객의 16%만이 해외 기업 고객인데 과연 이렇게 일본 기업들의 PER을 그대로 따와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기업의 비교 수치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인 사람인 HR의 PER 20배를 적용하되
회사가 제시한 2023년 미래추정 순이익인 110억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계산을 해보면 결국 110억에 20배를 곱하면 예상 시가총액이 2,200억 원이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목표 주가가 약 46,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원티드랩 청약을 하게 된다면 예상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저는 원티드랩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예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 균등 배정 가정으로는 약 20만 건이 청약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던 LB루셈과 해성TPC의 청약 건수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원티드랩의 균등 배정 수량이 9만 1000주이기 때문에 20만 건이 신청된다면 균등 배정은 한 주도 받지 못하거나 한 주를 받게 되며 한 주를 받을 확률은 약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례 공모 금액은 32억 원인데요. 저는 증거금 약 2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하였고 이때 비례 경쟁률은 1250대 1이라서 3000주를 청약하게 될 경우 2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 5천만원 3000주를 청약하게 되면 균등과 비례를 합쳐서 2주에서 3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티드랩을 46,000원에 팔 수 있다면 2주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한 주당 11,000원, 즉 22,000원의 예상 수익이 기대되며 3주를 배정받았을 경우에는 33,000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10주를 청약해서 균등 배정에 참여해서 11,000원의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안 할 이유가 없지만 5천만 원을 청약할지의 여부는 본인이 이자 비용이 필요한지 혹은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지 등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배정 수량, 매도가 모두 저 김파고의 예상에 의한 추정치일 뿐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243대 1이라서 2021년 진행된 공모주 중 꼴찌에서 2등을 기록했네요. 하지만 원티드랩은 크래프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저의 결론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5천만원 청약해서 예상 수익이 2만원에서 3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세 번째 내용인 주말 영상 예고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주차 초반에 지금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바로 1주차 주 후반에는 무려 청약을 비교해야 하는 공모주가 4가지나 됩니다. 플래티어, 엠로,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 케어가 그 종목들인데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저는 8월에 주목할 공모주 탑3로 그 중에 2위를 바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플래티어를 꼽았습니다. 만약 아직 해당 영상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걸려있는 링크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주말 저희 안어주의 주말 영상 업로드 일정 알려드리면 먼저 내일 토요일 저녁에는 김파고가 주목하는 8월의 공모주 2순위였던 플래티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저녁에는 다만 플래티어는 청약 한도가 너무 낮아서 KB증권의 최저등급 기준 7,000주는 3,500만원 증거금이며 하나증권의 일반 등급은 1,100주라서 550만원밖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복 청약도 되지 않고요. 따라서 플래티어 말고 나머지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할지도 일요일날 영상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플래티어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 중 어디에 김파고가 주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야너주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공모주 투자도 야너주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으며 8월 공모주도 저 야너주와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